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담입니다. 저한테도 뜻깊고 많은 탈북민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가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남한에 있고 각 세계에 뻗어있는 탈북민들한테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세계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도 탈북민들을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 하나의 증표, 인정해 준다는 거에 큰 의미를 갖고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4일 이어서 7월 22일 날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국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최를 한 주최 측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 NED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NED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남한에 있는 현재 전문성을 갖고 각 분야의 리더로 지금 인만갑에도 다 출연하고 있는 몇 명과, 그리고 예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 9명을 초대를 했는데요. 그 9명은 젊은 탈북 리더들이었거든요. 그 9명 초대를 하면서 저도 행사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물론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죠.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북한이라는 거에 깊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지금 해외에서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 젊은 탈북민들을 초대를 한 거잖아요. 9명의 북한 젊은 탈북민들을 DC로 초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북한 인권을 알리고, 북한 3대 독자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굴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그런 거를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근데 이번 행사에 유지태 배우님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영어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If there is injustice anywhere in this world, do not close your eyes and turn away, but take action. In my position, I will strive to capture and convey the true stories of North Korean people. I urge you to extend your hands to the darkest places. Thank you.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유지태 배우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유지태 배우님은 한 3일 정도 봤었거든요.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죠. 네, 그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9명의 탈북민들한테 농담으로 위에 공기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배우 유지태님이 통일부에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북한 인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유지태 배우님을 보면서 남북한이 가능하면 빨리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가 돼서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겪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2만 7천만 되는 북한 동포에게도 주어진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감정, 물론 그 이면에는 어둠도 있고 그 이면에는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2만 7천만 동포들,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김금혁 씨도 이번에 그 이만갑에 나오고 지금 유튜버를 설여자 평양 남자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김금혁 씨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정치에 나갈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북한에 처한 이 어려운 것들, 그리고 김정은의 그 독재 정치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한 7, 80명 되는 그 미국인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성주, 인만갑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성주 씨도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말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러움과 동시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분 역시
which is that my father made a political mistake, which he said there is no hope in North Korea. 북한에서 경험한 것과 객관적인 지식과 자기가 북한에서 겪은 모든 그거를 통해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화가로 그리고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강춘혁 씨도 현장에 있는 지금 통일부 장관, 유지태 배우, 그리고 그 지금 행사 개최하고 있는 그 NED 그 비영리 단체 그 회장, 그리고 지금 한 1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북한의 상황이 담긴 북한 실태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랩을 하고 그랬습니다. 굶주린가 총살이 두려워 숨죽인 채 탈북한 곳이 옆집 드넓은 중국인데 시체들 속 굶주린 내 배를 채워준 건 다름 아닌 시대를 간들판에 불뿌리 잡히면 수용소는 그냥 표준 현실은 총알이 아까워 망할 교수형. 랩도 되게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 리듬에 빠져 있었고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랩의 의미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북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코디언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 탈북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는 참 어렵지만 아무리 좋은 국가에서 살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리움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번에 워싱턴 DC에 온 탈북민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북한에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 노래를 하고 이런 고향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에 뭉클하고 마음을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몰려오는 거죠. 그 감정이 담고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 북한 이 가수분은 우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참여자들도 함께 울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면서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독재국가로 완전 외부와 차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여를 하며 토론을 하는 그 9명의 탈북민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은 지금 외부의 압력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솔직히 핵심이거든요. 분단 75년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심으로 그렇게 압력을 줘도 북한이 지금 여전히 굳건하게 독재국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 있는 몇 천만 명의 동포들은 굶어 죽어 간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갈망 때문에 한국 드라마 그리고 외국 영상물들을 접했다고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정치적으로 반란을 조금 가졌다고 죽고 이게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이 독재 국가에 있는 리더들은 김정은은 앞으로 계속 죽일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탈북민으로서 희생되는 북한 백성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계속 압력을 줌과 동시에 내부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주는 압력과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반기, 독재 정권을 향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압력을 주다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독재가 서서히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1일부터 23일, 2박 3일 정도 탈북민들이 뜻깊은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가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북한이 언젠가는 그 언젠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김과 동시에 이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도 오시고 이런 각 분야의 정치인들도
와서 이런 북한 인권에 좀 더 귀담아 듣고 그 개선점, 지금까지 북한을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지금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토론인 거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게 더 건설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어떤 것들을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명, 그러니까 저 포함 10명 되는 탈북민들이 워싱턴 선언문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언문에는 존엄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담겨져 있었는데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과연 존엄이 있는가, 그리고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북한 국민들한테는 존엄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하게 됐죠. 북한에서도 굶어 죽어도 그 누가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일개 국민 중에 작은 존재였던 거죠. 그 존엄성이 없죠. 자유가 있네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통행 자유도 없는 이 사회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그 한국에서 오신 9명의 탈북민들은 이미 이거를 작성을 했던 거죠. 선언문을. 즉 북한 국민들에게는 존엄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왔던 겁니다. 거기에 저는 되게 고맙게도 이 9명의 탈북민들이 이미 이런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와서, 저는 거기에 그냥 9명의 탈북민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주최하는 그 NED에서 저한테 탈북민과 동시에 탈북민의 사진 작가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사진을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냐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사진을 제공해 줬고 그냥 게스트로 참여를 했는데, 이 9명의 탈북민들은 당신과 함께 갑시다라는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었고 되게 기뻤고. Please acknowledge this group, welcome them, and thank them for all of their work.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었고, 저는 미국에서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7월 29일 날 전시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고, 지금은 소설을 출판을 하기 위해서 수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미 있는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 스토리,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34,000명의 탈북민을 대표할 수는 없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살아온 거를 일반화하지 않은 선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탈북민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러한 삶을 산 거를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튜버가 메인이 아닌 시간이 날 때마다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하고 있는 메인은 소설가 겸 사진작가로서 이 위치에서 내가 만난 9명의 탈북민들 속에 어쩌다 참여를 하게 돼서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